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도 오늘도 생기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고민들 제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창에 올려놓은 종목들을 제가 보면서 상담을 해드릴 건데요. 먼저 유튜브 채팅창에는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상담 중간에 제가 봐드리도록 하고요. 메인은 전화입니다. 02-377,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저와 함께 풀어가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고 여러분들 고민들을 풀어가 볼 텐데요. 오늘 시장을 보니까 코스피가 0.1% 정도 올라오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0.15% 정도 이렇게 밀리고 있습니다. 사실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약간 보합이라고 할 수 있는 흐름인데요. 결국 이렇게 차트 모양으로 봤을 때는 반등이 좀 나가는 모습이죠.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지만 조정이가 그렇게까지 깊을 것 같지는 않다. 그냥 일순간의 조정이고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그래서 우리가 낮에든 밤이든 일교차가 좀 큰데 낮이 조금 따뜻해진다고 해서 겨울이 갑자기 여름으로 바뀌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러운 온도 변화고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가 당연히 조정이 들어가야 됐던 타이밍이었던 거고 타이밍이 들어갔을 때 어디까지 빠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결국은 흘러가 봐야 아는 것이다라는 건데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뭐 여러 가지 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감들이 뭐 생겼다가 또 없어졌다가 또 금리 인하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바뀌었다가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뭐 실적들이 좀 의외로 좋게 나오는 기업들도 좀 많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하는 뭐 모르겠고 일단은 올라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수가 이렇게 좀 올라가면서 진행이 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마 조정은 이제 여기서 끝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 더 내려간다 하더라도 2400선에서 살짝 반등이 나가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닥권을 만들어 갈 가능성이 높겠다 생각이 듭니다. 깊으면은 2400 정도 선에서 타협을 볼 것 같고 깊지 않다면 2450포인트라든지 이런 쪽으로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가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어찌됐든 뭐 지금 조정이 들어갔을 때 우리 종목들 좀 많이 빠졌는가 하면요. 그렇게 빠지지 않았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지수가 의외로 조금 이렇게 많이 밀려갔지만은 개별 종목들이라든가 특히나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요. 대형주를 많이 들고 계시는 분들보다는 중소형주 위주로 이렇게 들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중소형주가 많이 빠졌습니까 하면 그건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코스피가 이렇게 빠져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코스닥은 의외로 많이 안 빠졌다 라는 점이고요. 코스피는 이렇게 많이 빠져내려갔는데 오히려 코스피 소형주로 가보게 되면은 그렇게까지 많이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중소형주 쪽의 타격은 그렇게까지 크진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대형주가 정말 타격을 많이 받은 거죠. 그래서 대형주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 중소형주 쪽은 조정을 그렇게 많이 받지도 않았을 것이며 내려갔다고 한들 그렇게 심하게 빠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이러기에는 조금 애매한 포인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다리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딱히 뭐 어려운 시장까지는 아니다 보여집니다. 거기다가 오늘 상한가 들어가거나 급등 나온 종목들을 본다고 하더라도요. 뭐 AI부터 해서 반도체 여러 가지 기업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좀 밀리고 있는 기업들도 꽤나 많이 있고요. 그런 밀리는 종목들 중에서는 뭐 자이글 이런 거 제가 방송에서도 설명해 드렸고 방송에서도 조금 이렇게 안 좋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이글과 같은 이런 기업들이 아니 그냥 2차전지를 왜 갑자기 신사업을 한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느냐 뭐 그냥 가전제품이나 잘 팔면 되지 왜 이런 걸 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성과도 딱히 없을 텐데 왜 그런 걸 했는가 모르겠다. 적자가 나고 있다 해서 자이글 사지 마라 라고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종목이기도 하죠. 이게 밀려내려가고 있고요. 2차전지 쪽이 지금 에코프로가 밀리게 되면서 점점 이렇게 빠져내려가다 보니까 다른 2차전지들도 지금 힘을 못 씁니다. 지수가 의외로 좀 반등이 나가도 얘들은 힘을 못 써요. 그래서 2차전지 같은 경우도 반등이 나갈 가능성이 높긴 높은데요. 언제 반등이 나갑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다 팔아야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라고 하면 이 위쪽에 이렇게 좋다고 했을 때 2차전지 아무것도 모르고 사셨던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손절을 해야지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물량이 너무 개인 투자자들이 꽉 잡고 있다 보니까 세력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세력들이 들어오려고 한다면 이분들 들고 있는 사람들이 팔아줘야 되는데 그냥 냅두면 팔지 않으니까 이렇게 밀어버리는 형태가 나오게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들고 있는 사람들은 잘 버티는 것이 우선이 될 것 같고 결국은 최근에 사셨거나 하신 분들은 저점 깨질 때 손절하라라는 말 제가 항상 많이
드리죠. 최근에 매수하셨다면 손절하는 게 맞는데 고점에 사가지고 뭐 고생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뭐 2차 전지가 반등은 나갈 거는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물량을 세력들이 원하는 만큼 못 모았는지 밀고 내려가더라. 밀고 내려가면은 결국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지금 현 상태에서는 49만 원 또는 40만 원까지는 이렇게 밀릴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저기까지 이렇게 밀고 내려갔을 때 조금 리스크가 생긴다. 특히나 49만 원짜리가 밀리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헤드앤숄더 패턴을 만들면서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라서 저기 빠지게 되면은 40만 원 내지 30만 원까지 밀린 다음에 반등이 나갈 수 있겠죠. 그러니 추가 매수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고 추가 매수 자금을 잘 마련해놓고 대기하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추가 매수할 자금이 없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지금과 같은 요즘 시기에는요 비중을 좀 줄이셔가지고 나중에 추가 매수할 자금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고 새로운 종목 요즘 막 AI 반도체 이런 거 급등 나올 때 그런 걸 자꾸 사면서 내 현금을 쓰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차 전지는 사실 뭐 제가 안 좋게 너무 이야기해드렸기 때문에 제가 안 좋다라고 이야기해서 떨어진 건 아니고 안 좋을 거라고 제가 전망을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사실상 좀 많이 밀려 내려가는 것은 좀 안타깝지만 지극히 정상적이고 인지상정이다. 특히나 한 번 시세 냈던 종목들이 다시 막 엄청 날아가는 경우들은요 증시에 별로 없었어요. 최근 20년간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한 1000개의 종목이 있다면 한두 개 종목에서 일어나는 거지 나머지는 시세 내고 나면 전부 다 빠져버립니다. 그 당시에는 한참 좋다고 했지만 빠져버려요. 5G도 그렇죠. 바이오도 그렇죠. 반도체도 그렇죠. 신재생에너지도 그렇죠. 모든 산업들이 보면은 그 당시에는 진짜 이 산업 말고는 더 좋은 산업은 없다. 이 산업이 최고다라고 했던 그런 산업들이 전부 다 밀리잖아요. 로봇도 그렇죠. 2차 전지도 그렇죠. 세상의 모든 산업이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금 좋다고 하는 그런 종목들에 우리가 따라 붙는 것보다는 앞으로 좋아질 테마들, 안 올라간 테마들, 안 올라간 종목 중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잡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새로운 종목 사는 것보다는 매 종목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급등 나올 때 탈출할 수 있는지 아니면 아까 봤던 2차 전지 관련주처럼 지금이라도 비중을 줄이시거나 손절을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될 때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상담을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으면서 여러분들 고민을 해결해 가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한원 시스템을 네. 지난번에 6,100원에 한 5%도 안 되게 조금 잡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2차 전지들이 시원찮아서 이것도 자꾸 같이 내려갈 건가 그게 궁금해서 아니면 좀 더 살라고 그러는데요. 네. 일단 2차 전지 쪽이 시원찮아서 더 내려갈 건가라고 했을 때 2차 전지 올라갈 때는 안 올라가서 2차 전지 쪽으로 엮였다라고 보기에는 냄새가 좀 약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만약에 얘가 2차 전지 쪽으로 냄새가 많이 좀 이렇게 묻어있는 종목이었으면 물론 얘가 대기 오염 방지 친환경 소재, 2차 전지 소재라고 해서 2차 전지 쪽으로 엮여있긴 한데 근데 이번에 에코프로라든지 많은 2차 전지들 급등 나올 때 얘 2023년에 차트 보면 어때요? 막 급등을 했나요? 잠잠한가요? 안 올라갔죠. 안 올라갔어요. 그 말은 네. 2차 전지 올라갈 때 같이 안 갔다는 말은 2차 전지가 올라가는 이 테마에 얘는 지금 같이 편승이 돼 있다는 말입니까? 왕따 당했다는 말입니까? 왕따 당했죠. 왕따 당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2차 전지가 막 떨어지고 뭐 하고 이렇게 하고 다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얘는 2차 전지 쪽보다는 다른 쪽이 엮일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2차 전지 냄새는 있긴 한데 안 끼워준 것 같아. 이번 2차 전지 대세 분위기에서는 끼워주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 분위기에도 이번에 안 끼워졌는데 또 끼워줄까 하면 안 끼워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얘는 다른 쪽으로 보는 게 맞는데 실적도 괜찮은 기업이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2차 전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얘가 자동차용 부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엮여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얘는 지금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은 기업이고 실적도 괜찮게 잘 나오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쁘진 않아요. 매출도 좋고 자동차 부품 쪽들은 지금 이제 앞으로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득으로 이어진 적이 별로 없는 상태라서 저는 이건 그냥 개인적으로는 약간 개미털기용 주가 하락이 아닌가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뭐 6,100원이면 매수가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5%면 아주 시작이 좋아요. 네. 시작부터 50% 들어가면 저한테 이제 굉장히 부담스러운 비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5%면은 괜찮거든요. 매수가도 아주 낮고 괜찮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거는 뭐 너무 잘하고 계시고 이제 이 다음을 무리만 안 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그 말은 뭐냐면 비중을 자꾸 함부로 늘리지 마시고 이거보다 좀 더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한다라는 접근으로 하는 게 맞고요. 내려가게 되면은 한 5,000원대, 5,000원 전후로 해가지고 한 번 더 자리 잡아준다면 그때 비중을 한 10%까지 늘리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좋아요. 그리고 일단 6,100원까지 내려와 있는 이 상황에서 보통 이제 급락주가 1차 하락하고 2차 하락을 하면 하락이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제 거기서 하락 잡고 바닥 잡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이 6,100원대, 6,000원대 여기서 만약에 자리를 잡는다면 여기서 비중 늘리는 것도 한 번 더 같은 가격이지만 비중을 한 5%까지 늘려가지고 한 10%까지 맞춰놓고 대응을 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봅니다. 올라갈 때 목표가는 따로 잡지 마시고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은 수익권에서 그냥 매도한다 생각하고 일단은 생각하시면 좋고 분위기상으로는 보통 이렇게 급락 나온 자리에 절반까지는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서 한 8,000원 정도까지는 생각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대신에 목표가는 8,000원이다 이 말은 아닙니다. 8,000원까지 생각은 해보되 수익이 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매도를 네, 분할 매도로 천천히 비중을 덜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장기로 가져가시기에는 자동차 부품이 한때 반짝은 했는데 지금 자동차 판매량이 점점 다시 또 줄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경기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네. 경기가 안 좋으면 사람들이 차를 바꾸기엔 너무 비싸서 이게 바꾸기가 좀 부담돼요. 그래서 경기 침체기에는 이런 자동차 관련주들이 별로 좋지는 않다. 하지만 지금 좋아진 주가, 그러니까 지금 좋아진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번 상반기 때 반영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래서 그 상반기 때 수익을 챙기고 일단 당분간은 지켜보면서 관망하고 관심 종목에만 넣어놓고 건들지 말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주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삼성 SDI, 네. 39만 원에 20%예요. 네, 삼성 SDI 이제 전화가 슬슬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빠지거든요. 이거 물린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39만 원이면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거네요. 그죠? 예. 최악의 매수를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강조해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저점 깨지면은 손절하라라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해서 방송에서 말씀 많이 드리고 있어요. 저점 깨지면 손절하라. 그러면 남들 손절하는 자리를 왜 삽니까? 저점 깨지면 손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저점이 깨지면은 더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손절해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점 깨지면 싸니까 와, 27만 원, 75만 원짜리가 50만 원 됐네. 50만 원에서 머물고 45만 원에 있던 게 37만 원 됐네. 싸다, 사야지 이게 아니라고요. 저점이 깨지면 더 내려가 버리는 경우들이 많고 앞으로 계속 내려가서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기 때문에 들고 있는 사람마저도 손절해라라고 할 판에 그걸 지금 사시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좋은 투자인가라고 했을 때는 별로 안 좋은 투자 중에서도 가장 안 좋은 투자. 그러니까 최악의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점 깨지는 종목은요. 그 다음 저점이 만들어지거나 그 다음 바닥이 나올 때까지는 사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떨어지는 칼날인 거예요. 칼이 떨어지고 있는데 잡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네, 지금 잡으셨잖아요. 손 다치겠네요. 그래 다친 거잖아요, 지금. 그죠? 이런 거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까지 빠질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빠지는 거 보고 사라 이 말인 건데 얼마까지 빠집니까를 물어보면 저도 모르죠. 왜냐하면 이게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봐야 되는 거니까. 재매수를 할 재매수도 생각인데요.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까지냐고 하면 모르죠. 언제입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이걸 안 잡고 있는 게 최고의 베스트였던 건데 일단 잡았기 때문에 방법이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할까요? 지금이라도 손절하고 나중에 다시 잡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투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지금 잘못된 투자예요. 정말 잘못된 투자에 잘못된 질문들이 연속으로 나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투자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물론 이렇게 떨어졌을 때 사는 것 자체는 올라갔을 때 사는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 근데 이왕이면은 떨어졌을 때 사는 것도 좀 좋은 자리에서 좋은 방식으로 사야 되는데 이거는 별로 좋은 자리도 아니고 좋은 방식도 아니고 떨어졌다라는 게 고점에서 놀다가 떨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디가 바닥일지를 일단은 확인하러 가야 되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33만 원일 수도 있고 30만 원일 수도 있고 20만 5만 원이 될 수도 있는데 아니 그렇게 내려갈 수 있는 자리를 왜 39만 원부터 자꾸 고생을 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어디까지 내려갈까요? 재매수하고 싶은데 추가 매수할 건데요 라고 한다면은 39만 원에 사서 들고 가지 마시고 아예 없는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현금 들고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바닥 잡을 때 들어가는 거 어떨까요?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럼 그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손절하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는 네. 인텍 플러스. 인텍 플러스. 예. 매수가랑 비중이요? 예. 그거를 네, 좀 매수가랑 비중이요? 들어갈까 싶어가지고. 들어갈까 싶어가지고요? 예. 왜요? 저는 이게 좀 많이 좀 내려갔대, 예. 내려갔다가 지금 올라왔거든요. 그게
이유가 전문가요? 예. 일단 뭐 전화 주셔서는 감사합니다. 이 사기 전에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이유가 너무 좀 이렇게 허술해서 사실은 조금 이렇게 당황스럽긴 합니다. 이걸 사야 되는 이유가 뭐 명확했다면 제가 뭐 사세요라고 할 수 있는데 이유가 불분명하고 이렇게 뭔가 잘 모르시는데 그냥 많이 내려간 것 같았어요라고 한다면은 저는 사지 말고 공부부터 하시는 거 어떨까라는 전략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이거는 지금 잘못된 투자를 하려고 예. 하시는 거고 일단 인텍플러스라고 하는 이 기업도 2차전지 쪽으로 엮여가지고 급등이 나오긴 했어요. 반도체랑 2차전지 같이 엮여가지고 올라오긴 했는데 지금 이 기업도 이제 적자가 나기 시작을 했고 매출도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사실 좋은 기업인가 하면은 그건 아니고 여기서 단기적인 차트 모양과 차트 분위기에 따라 가지고 급등락이 이렇게 반복되는 시세 변동이 좀 생길 자리예요. 근데 시세 변동이 생기는 자리라고 한다는 것은요, 차트를 보고 기업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것보다는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해야 되거든요. 호가를 보고 매매를 해야 되고 차트를 보고 매매해야 되고 그 안에서 매수 매도를 되게 잘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오늘 살까요라는 질문은 전 차트를 잘 보는 분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지금 사서 매매를 하시는 데는 좀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이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매도 타이밍 잡기도 되게 힘드실 거고 어쨌든 오늘 상담 이후로 언제 전화가 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 제가 이거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했을 때 됩니다 라고 하면은 시청자님이 이제 알아서 감당해야 되는 무책임한 자리로 제가 떠밀어 버리는 건데 저는 그렇게 못 하겠습니다. 저는 양심적으로 시청자님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에 빠진다면 저는 수익을 떠나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이거는 매수 안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종목이 뭐 35,000원 자리까지 일시적으로 튀어오를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꺾이게 되면 차트 흐름상 저점 깨고 또 내려가는 자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샀을 때 35,000원까지 노리고 밑으로 빠질 때 26,000원에 손절 하는 것을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가지고 대응을 할 줄 아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면 저는 안 사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이거 괜히 잡으시면 아마 좀 크게 손실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수 의견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좀 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AD 테크놀로지 29,800원에 10%인데요. 네. 지금 거의 이제 그 본전 가까이 이렇게 와가는데 이걸 네. 계속 가지고 갈지 아니면은 손절을 해야 될지. 그냥 저한테 물어보기보다도 같이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를 네. 한번 볼게요, 이거를. 일단 AD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요 기업도 올라온 게 이제 반도체 쪽으로 엮여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죠? 네. 근데 이 기업이 실제로 반도체로 엮여가지고 돈을 잘 벌고 있는가 하면은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작년 1분기부터 해갖고 계속 적자죠. 누적 적자예요. 그죠? 매출도 떨어졌고요. 어쨌든 반도체 쪽이 지금 좋아질 기미가 보인다, 반등이 나올 것 같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좋아지고는 있지 않다라고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막 지금 뭐 올라가는 건 아니고 반등의 기미가 보인다 정도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도 쭉쭉 떨어지다 보니까는 거기서 약간 반등의 기미가 보인다 정도. 그냥 반등 와가지고 예전처럼 막 복귀가 됐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반도체를 감산을 해놨던 것들 막 풀려가지고 이제 공급을 다시 또 늘리겠다도 아니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도 아니고 그럴 기미가 보인다 정도고 그럴 기미가 지금 보이곤 있어요. 근데 주가는요, 과거에 좋았던 시기만큼 이미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진 건 아닙니다. 과거의 시기만큼 좋아진 게 아닌데 과거의 시기만큼 좋아진 것처럼 올라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감기가 걸려가지고 막 콜록콜록하고 아파요. 그래서 평소에는 감기 걸리기 전에는 운동을 했는데 감기 걸리고 나면 어때요? 체력이 좀 약하니까 어떻습니까? 운동하기가 좀 힘들겠죠, 그죠? 네. 운동하기도 힘들고 술도 한잔하기도 힘들고 막 힘든데 이제 감기가 좀 나아가는 것 같아서 운동하러 가가지고 막 술도 마시고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건데 얘는 지금 그 정도까지 회복된 것도 아닌데 주가는 이미, 그러니까 하고 있는 행태는 이미 올라왔다는 거죠. 다 나은 것 마냥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다 나은 게 아니라면 어떨까요? 다시 떨어지겠죠. 그러면 지금 이 자리가 매수하신 자리가요, 빨간색 선으로 제가 쫙 그어놨는데 빨간색 선이 시청자님 매수가예요. 역대 네. 이 종목이 가장 좋았던 시기가 2020년에 올라왔던 시기가 이만큼 올라왔었거든요. 2020년에 돈 잘 벌었어요, 이 회사. 왜냐하면은 100억씩 벌다가 2020년에 135억씩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때요? 영업이익이 좀 늘어났고 반도체 산업 좋아진다고 매출도 1,000억에서 2,900억으로 늘어나서 3,000억까지 늘어났으니까 좋아요, 나빠요? 좋죠. 좋아요. 가장 빛났을 때라고요. 가장 리즈 시절이라고 하죠. 가장 좋았던 시기가 저 주가인데 지금은 그때보다 매출도 떨어지고 영업이익은 적자가 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똑같으니까 이거는 가격이 어때요? 거품입니까? 실체가 있는 가격 같아요? 거품이죠. 네, 거품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본전인데요, 좀 더 갈까요? 어쩔까요? 하는 게 나을까요? 빨리 도망쳐 나오는 게 나을까요?
상식적으로 나와야겠네요. 그냥 상식적으로 삽시다. 이거를 여기서 조금 더 갈까요? 안 갈까요?는 저도 못 맞춰요. 그거를 맞출 수 있는 전문가가 어디 있어요? 사람들은 여기서 제가 봤을 때 내일 떨어질 것 같습니다 하면 올라가면은 왜 못 맞춘다 실력도 없어 이렇게 하는데 그거 못 맞춰요. 그거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어요. 그냥 찍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찍어 달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저도 양심적으로 찍기가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상담을 할 거면 이렇게 올바른 투자 방법을 알려주면서 상담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이거 내일 올라갈 겁니다. 가져가세요. 이건 무슨 뭐 점쟁이도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유리하다, 불리하다로 따졌을 때는 불리한 자리인 것 같다 정도예요. 그러니까 불리한 자리에서 들고 있는 분에게 가져가세요라고 하면 계속 불리하게 사세요라고 하는 거니까 그건 좀 잘못된 상담 같지 않나요? 제 입장도 고려를 한번 해주세요. 입장 바꿔 생각했을 때 불리한 상황에 처해진 상황한테 계속 그렇게 사세요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상담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이거는 매도 관점으로 자꾸 대응하는 게 맞고 어쨌든 지금 지수가 반등이 나가고 있고 반도체 산업에 대한 어떤 뉴스가 나오고 있어서 그 흐름 따라가지고 요즘에 제주 반도체니 뭐니 서울 반도체니 급등 나오고 있어서 그 흐름에 맞춰가지고 얘가 시세가 조금 살아있다면은 한 31,000원 내지 32,000원까지 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큰 수익은 아니고 리스크만 크고 부담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비중부터 줄이고 그냥 편안하게 매매하시는 건 어떨까. 오히려 아까 이 종목하고 반대인 종목을 찾아보시면 돼요. 돈은 잘 버는데 주가가 떨어져 있는 종목은 올라갈 종목이고요. 돈 못 버는데 올라간 종목은 떨어질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떨어질 종목이죠. 그럼 우리가 이걸 들고 있느니 올라갈 종목으로 옮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 네. 그게 편하잖아요. 마음이 앞으로 다가올 내일이 밝은 내일이 될 수 있잖아요. 이건 지금 어두운 내일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매매 방식을 좀 바꿔냅시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단기적으로 빨리 매도 처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삼보 모터스요. 삼보 모토스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7,335원 22%. 7,335원에 35원 22%. 22%요. 일단 이 종목도 들고 가시는 게 유리해요. 일단 예고 아까 이제 방금 설명했던 거랑 비슷한 건데요. 돈은 잘 버는데 주가가 안 간 케이스예요. 이게 지금 이런 케이스가 어디 있냐면 자동차 부품 쪽에 많아요. 자동차 쪽이 지금 뭐 굉장히 이렇게 호황을 맞이하고 있었거든요.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차도 그렇고 자동차 부품 업종들도 우리나라 환율 때문에도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자동차가 많이 팔렸고 그리고 솔직히 뭐 제네시스라던가 디자인이라던가 이런 걸 보면은 이번에 디자인도 괜찮게 잘 나와가지고 외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팔려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자동차 산업은 다른 산업들 지금 반도체는 막 적자가 나고 불황인 기업도 되게 많은데 오히려 자동차 쪽은 이렇게 흑자가 나고 흑자폭도 점점 키워가고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2022년에 한 해 영업이익이 220억인데 작년 1분기 130, 2분기 140, 3분기 140으로 해서 영업이익이 오히려 빵빵 늘어나고 있어요. 단순 계산을 해본다 하더라도 지금 벌써 400억대가 넘는 영업이익을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2020년과 비교하더라도 영업이익이 한 2배 이상 늘어난 기업인 거고 뭐 만약에 마무리까지 140억으로 잘 된다면은 2022년과 비교하더라도 영업이익이 한 3배 내지 4배까지 급등을 하는 아주 성장 중인 기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영업이익이요. 근데 주가는 안 갔어요. 이런 기업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갈까요? 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알아줄 때까지 기다리면서 가져가는 게 맞아요. 언제 갈지는 사람들이 좋아해야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몰라요. 언제까지인지 모르는데 기다리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주식 역사를 돌아봤을 때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안 간 기업 중에서요. 안 올라간 기업이 뭐 100개 중에 한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한 99개에서 98개 정도, 그러니까 98개에서 99개 정도는요.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이렇게 안 가 있으면 뒤에 다 급등 나와요. 그러니까 확률이 굉장히 높은 자리인데 우리가 안 들고 갈 이유가 별로 없다는 거죠. 대신에 7,300원이라는 매수가가 좀 부담은 돼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하면 얘가 5,000원부터 8,000원까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기업인데 그걸 7,300원에 들고 있으니 사실 내 매수가가 유리한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얘가 아마 10,000원대까지라든가 9,000원 이상까지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실적 개선에 대한 이야기들과 여러 가지 자동차 부품 그리고 현대차에서 드론 택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전기차 양산도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올 중순이나 올 초쯤에 이렇게 이야기 나오기 시작한다면은 움직일 것이고 그러면은 매수가가 워낙 높다 보니까 혹여나 기회가 발생이 된다면 한 5,000원대까지 내려가는 기회가 발생된다면 비중을 한 30% 이상까지 늘리신 다음에 가져가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가져가는 동안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냥 굳건히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수익을 냅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잠시 상담을 쉬었다가 이번 주 강연회가 또 어디서 열리는지 체크 한번 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제가 강의 준비가 되어 있죠. 지금 오프라인으로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온라인으로 먼저 강의를 할 겁니다. 오후 9시에 오늘도 공부방이죠. 원료 공부방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공부를 알려드리고 어떻게 주식을 해야 되는지 시장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해드릴 거니까 많이들 오셔가지고 참여하셔서 많이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오프라인 강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은 원주와 수원으로 가는데요. 원주는 가기가 좀 겁이 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많이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도 별로 안 오시게 되면 아마 안 가지 싶습니다. 그래서 원주는 여러분들이 시간 나신다면은 좀 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원주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잘 안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원주에 있으신 분들은 원주 시티호텔 3층 세미나실로 많이들 오시면요, 여러분들이 오실 만큼 저희가 자주 갈 수도 있고 다른 멘토님들도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시간 나신다면은 꼭 들리셔가지고 오프라인 강연도 재밌게, 온라인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오프라인도 재밌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원으로 갑니다. 제가 수원도 되게 오랜만에 가는 것 같아요. 벨라 스위트 호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하 1층에 벨라 홀이 있는데요. 수원시청역 9번 출구로 나오시면은 참여 가능하시니까 역시 오후 1시에 많이들 오셔가지고 강연을 재밌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종목들이 또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올라온 종목들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이마트를 매수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매수하고 싶으시다라고 하셨네요. 67,000원쯤에 매수해도 될까요? 아직 떨어지는 칼날인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제 이게 관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떨어지는 칼날인가라고 하면요. 저는 떨어지는 칼날처럼 보이지는 않고 이제 바닥 부근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바닥 부근이라고 해서 67,000원 여기가 지금 바닥이니까 앞으로 한 푼도 안 떨어질 겁니다. 계속 올라갈 겁니다. 이건 아니고 바닥 언저리라는 거죠. 그래서 바닥 언저리인 것 같긴 한데 이거를 사서 들고 갈 의향이 있는가, 그러니까 들고 갈 수 있는가가 좀 문제가 되겠죠. 이거를 사가지고 들고 갈 수 있는 정도의 마인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안 좋은 기업들, 그러니까 주가가 내려와 있는 기업들은 세상에 안 좋다고 합니다. 근데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하시는 거 보면은 그런 거, 그러니까 남들이 노라고 할 때 예스 할 수 있는 역발상 투자가 가능하시다라는 거고,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워렌 버핏의 정신이죠. 모든 투자의 대가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런 겁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맞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해야 되고, 들어갔을 때도 모두가 아니라고 할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느냐의 문제고요. 실적은 실제로 안 좋아지고는 있으나 선방에 나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마트도 체질 개선이라는 거 좀 필요하죠. 왜냐하면 요즘 오프라인 쇼핑을 잘 안 하잖아요. 온라인 쇼핑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이제 승마트라던가 이런 쪽으로 점점 이렇게 유통 채널을 좀 바꿔 나가고 있어요. 특히나 대항마가 너무 많이 생겼고 너무 선두주자로 잘 치고 나가고 있는 게 쿠팡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쟁 업체들 때문에 얘들은 좀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산업들은요, 계속해서 매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긴 해요.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고, 특히나 이제 외식 문화보다는 사서 해먹자 문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마트가 좀 메리트가 높다라고 보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마트를 사야 하나라고 하면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이마트를 사서 들고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가져가는 게 좋고 추가 매수까지 고민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근데 지금 이분은 안 사신 거잖아요. 그러면 경기 침체에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러면은 가전제품은 좀 안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건 둘째 치더라고 먹고 사는 문제를 생각해서 외식 안 하고 가서 쇼핑을 한다? 근데 과연 대형마트 가서 할 것인가? 편의점에서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은 편의점이 낫죠.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지금 이런 먹거리 유통이라던가 이런 식음료 파트를 투자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마트보다는 식음료 업체들, 그러니까 완전히 음식을 만드는 기업들에 투자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편의점 관련주들을 사시는 게 훨씬 더 낫다 설명해 드리고 싶고요. 다시 말하지만은 이마트를 들고 있는 사람들은 갖고 가는 게 유리하고 오히려 추가 매수 자리를 보는 게 유리한데, 안 들고 있어서 하는 말이에요. 안 들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 많은 기업들 중에서 이마트를 사야 됩니까 하면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 물려 있을 때는 제가 이 기업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려 있는데 손절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거죠. 손절하지 말고 그냥 오히려 더 사고 가져가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사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마트를 지금 산다는 말은 저는 좀 반대합니다. 그래서 괜찮은 기업이긴 한데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보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자, 다음 종목도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진이고요. 9,1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20% 끝없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끝없이 떨어질 만한 자리이기도 하고 식음료 파트라든가 이런 쪽들에 이제 관심이 좀 많이 없어요. 근데 이 기업도 이제 배합 사료부터 해서 판매, 양돈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배합 사료 쪽이 요즘에 막 많이 올라갔거든요. 한일 사료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올라갔는데도 얘는 지금 많이 못 올라갔습니다. 테마로서는 일단은 영향력 자체가 조금 적다 생각이 들고요. 일단 실적과 매출은 좋아지고 있어가지고 사실 나쁘진 않은데 얘 같은 경우도 한때 너무 급등 나왔고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중이기 때문에 사실은 추가 하락이 지금 이렇게 불가피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저점을 깨지고 저점 무너뜨리고 내려가는 이 자리를 어쩔 수 없이 더 내려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기업에 좋고 나쁘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기업들은 고점에서 이거 저점 깨지면 손절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은 아니 이렇게 실적도 잘 나오고 좋은 기업을 왜 손절해라고 하지? 저게 전문가야?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문제가 아니라 저점 깨지면은 증권사에서도 외국계 기업에서도 외국계 증권가에서도 그리고 블랙록이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아는 굉장히 유명한 기업들에서도 자산운용사에서도 저점 깨지면 기업의 가치를 불문하고 손절하라고 가르칩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저점 깨지는 종목을 웬만하면 손대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얘는 어쨌든 파동상 이렇게 방사형이라고 하죠. 밑으로 위로 이렇게 점점 벌어지면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인데 어쨌든 아래쪽에 와 있기 때문에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근데 어느 타이밍까지 내려갈까가 이제는 고통스러운 거죠. 근데 어쨌든 이거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시간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거의 끝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들고 가라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20% 비중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가 부담스러울 수는 있는데 추가 매수 안 하면 그래도 좀 억울하거든요. 만약에 할 거라고 한다면은 저는 한 6,000원쯤 가까워지면 얘가 거래량이 발생되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거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인기가 없다는 거고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과 이런 인기가 생겼을 때가 아마 6,000원쯤에서 거래가 좀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6,000원쯤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 할지 말지를 고민해서 추가 매수 접근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대신에 추가 매수 하기 전에 한 번 더 저한테 상담을 부탁하신다면 제가 추가 매수 가능한지 여부를 봐드리고 지금 이건 가능한 종목인데 지금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져가라고 마무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HMM이고요. 22,6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매수하셨는데 매수 단가 올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22,600원이면 급등할 때 따라 붙었다가 지금 바로 물리신 케이스가 되었네요. 일단 HMM이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이런 점을 쳐다라는 질문은 제가 답을 잘 드리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HMM이라고 하는 요 기업이 지금 최근에 이렇게 슈팅이 나오고 반등이 나오고 했던 이유가 이제 국제 해상 운임료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이라든가 홍해 이런 쪽이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유조선부터 해가지고 화물 이런 운송하는 컨테이너 운반선들이 막혀가지고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할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유가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상 운임료가 또 상승을 하고 있어가지고 또 이득을 보지 않을까라는 건데 물론 경기 침체에 이런 물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도 어쨌든 그런 이슈빨로 움직일 수 있고 아직까지 전쟁에 대한 리스크라든가 중동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슈팅이 한번 나올 수는 있겠다. 그래서 본전까지는 잘 모르겠고 슈팅이 나올 수는 있겠다. 그러니까 본전 근처 또는 매수가까지는 모르겠지만 손실을 줄여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 다음 어떤 슈팅권이라든가 다음 이야기가 나와서 또 중동 리스크가 아직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서로 미사일 쏘네 또 했네 어쩌네 저쩌네 하면은 한번 슈팅이 빵 나올 수 있습니다. 아직 끝난 테마는 아니라서 들고 가보자. 그리고 튀어 올라올 때 정리하시되 다음번에는 이런 일시적인 테마에 편승하시게 되면은 매일같이 이렇게 물려가지고 수익 내려고 매매하는 사람이 아니라 본전 찾으려고 매매하는 사람이 됩니다. 수익 내려고 매매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매매는 안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뷰노가 또 상담이 들어와 있습니다. 뷰노 보니까요. 37,900원에 30% 정도 비중을 잡았다라고 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해드리지만 이 방송을 보신 지 얼마 안 되셨나 봐요. 제가 항상 강조해드리는 거 신규 종목은 사지 않는 게 신규 종목 아니었네요. 제가 뷰노인데 어쨌든 요거 이렇게 급등 나온 종목은 사지 않는 게 제일 좋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뷰노 이거 최근에 제가 상담하지 않았던가요? 이거 의료기기 막 만들고 의료 인공지능 이런 데 엮여가지고 누군가가 저번에 사서 전화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분하고 매수가까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이야기 했던 것 같아요. 적자가 점점 커져 나가고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이거는 테마성으로 급등이 나와가지고 메리트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의료 AI 쪽이 AI 테마가 살아니 있어가지고 반등이 나가거나 움직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사가지고 돈 벌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느냐. 돈을 못 버는 기업에 투자했으면 돈을 각오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각오가 안 됐다면 반등 나올 때 빨리 팔고 나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전략을 드릴 수밖에 없겠죠. 요것도 일단 지수가 지금 빠져내려가고 있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 나온 종목들이 다시 올라가기가 지금 버거워요. 제가 저뿐만 아니라 이거는 수많은 주식 전문가들이 요즘에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게 급등 나온 종목이 더 가는 시장이 아니라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급등 나오는 시장이니까 제발 바닥주에 관심을 가지세요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공매도 금지가 된 게 이렇게 급등 나온 종목에 수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에코프로와 같은 거 종목에 수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닥주, 신저가 종목들의 수혜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급등주들이 지금은 바닥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급등 나온 종목들도 대부분 다 바닥에서 튀어 올라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이 이래요. 근데 왜 자꾸 올라간 기업을 자꾸 사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시대를 역행하고 계시는 거죠. 올라간 기업들은 다 빠질 자리예요. 지금 다 빠질 시기고 밑에 있는 게 올라올 시기인데 왜 자꾸 역행을 하십니까? 엇박자로 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자는 저는 좀 잘못된 투자지 않나. 그래서 이거는 반등 나가면 빨리 정리하시고요. 대신에 이것도 역시나 저점 깨지면 좀 심각하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적도 안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테마에도 편승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밀리겠죠. 일단 AI 테마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3만 원짜리 반등이 나가는지까지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3만 원 반등이 안 나간다면은 조금 아프시겠지만 비중을 좀 줄여야 됩니다. 저기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조금 피곤해지겠죠. 그래서 비중을 줄여야 되고 3만 원 반등이 나가면은 본전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본전 근처 3만 6, 7천 원까지는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홀딩해서 가져가셔서 반등 시 매도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시고 종목 잘못 잡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아보도록 합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HD 현대. HDC 예. 현대죠. 예, 71,500원에 HD 현대인가요? 예. HD, 네. 예, 맞습니다. 네, 예.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네. 71,500원에 15%요. 71,500원에 15%. 아, 네. 뭐 일단 HD 현대가 이제 실적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 실적에 속아서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이 업종이 지금 이제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요 실적이 좋다 보니까 좋아지고 일단은 뭐 예전에 현대중공업에서부터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선 쪽이다 보니까 조선 산업이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매수를 하고 계시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조선 쪽이 살아나고 있긴 있는데 살아나고 있는 것뿐인 거고 완전히 살아나서 다음부터 미래가 짱짱하다라고 보기엔 아직은 조금 안개 속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위기와 그런 어떤 뉘앙스들이 좀 만들어진다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전 좀 약간 물음표가 던져질 수밖에 없는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뭐 좀 시간 고생을 좀 하실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분위기 자체가 지금 조선 쪽이 뭐 다시 수주를 좀 많이 하고 있다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고 중국발 뭐 저가 수주 공세에도 그래도 한국 뭐 조선 쪽의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요즘에 우리나라 조선 업종들이 다시 또 회복된다는 뉴스들과 증권사의 전망들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말에 속아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많으면 주가가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에 막 속아가지고 올라가게 된다면은 주가가 막 올라갈 것 같고 그렇게 속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제 이때 넘어가야 되는 산이 바로 7만 원 선입니다. 이 7만 원이 시청자님 매수가 언저리긴 한데요. 이걸 뚫게 되면은 이제 폭발적으로 올라가면서 우리 개인들은 신고가 쓰는 거 좋아하고 정배열로 이렇게 막 5일선 타고 가거나 11선 타고 가는 그런 종목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양을 만들어 주게 되면 시청자님 탈출하는 건 별로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뭐 그 뒤에 물릴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미안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올라갈 때 뭐 더 가져가야지 장기로 가져가야지 이런 생각은 하지 말자 이거예요. 올라가면 아마 이거는 매도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당장에 장기로 가져가신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 저는 안개 속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는 별로 권유해드리지 않고 지금 분위기상에서 이렇게 속는 사람들이 많아서 다시 하여금 올라오고 있고 그로 올라간 걸로 인해서 8만 원 넘어가게 되면은 9만 원대까지 갈 수 있는데 그 언저리 선에서 적당히 타협 보고 분할 매도 분할 매도로 뭐 8만 원쯤 7만 원 7천 원쯤에 한번
팔고, 뭐 82,000원쯤에 한번 팔고, 85,000원쯤에 한번 팔고 이런 식으로 분할 매도를 해가지고 매도하시는 거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 거예요. 이거는 기다리시면은 지금 분위기가 또 다시 많은 사람들이 또 속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많은 사람들이 속으면서 매수할 것 같네요. 지금 분위기 좋잖아요, 그죠?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희망을 올라올 때 잘 갖겠습니다. 탈출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전화를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예. 궁금하세요? 예, 예. 두산 에너빌리티, 예. 두산 에너빌리티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예, 16,840원에 10%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제 잊을만 하면 상담 들어오는 종목 중에 하나죠. 너무 자주 들어오고 있어요. 이 기업도 실적도 좋고, 뭐 예전에 원자력이라든지, 뭐 신재생에너지 이런 쪽으로 엮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쪽으로 막 엮여가지고 올라오긴 했는데, 일단 해양 플랜트라던가 이런 쪽도 엮여가지고 막 사람들이 좋아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당장에 이게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 하면은, 일단 조건이 붙죠. 여기 13,000원짜리가 지지가 된다면 여기서 박스권으로 겨우겨우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움직이다 보면 지금 이제 탈원전 이야기가 좀 사라져가지고 원자력 쪽으로 다시 한번 엮여서 움직일 가능성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래서 네, 네.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시 하여금 주가가 저기 뭐 25,000원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가라고 하면은 그거를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미래에서 온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거는 거짓부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직까지는 모르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차트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매수하셨던 자리가 16,800원짜리인데 이 자리가 얘가 움직이고 있는 최근 1년간 움직인 주가에서는 좀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최근 1년간 얘는 13,000원부터 19,000원까지 움직였거든요. 그럼 13,000원부터 19,000원까지 움직이면 어디에 사야 유리할까요? 당연히 어디에 사야 유리한 걸까요? 13,000원부터 19,000원까지 움직이는 종목이라면요. 그걸 잘. 13,000원부터 19,000원까지 움직이면 어디에 사야지 수익을 볼 수 있을까요? 13,000원부터 19,000원까지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디에 사야지 움직일 수 있을까요? 이 정도 생각 안 하시면 주식 접으셔야 돼요. 아, 예. 이걸 생각을 예. 못 하시면은 제 생각에는 예. 주식 안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거는 단순 산수예요. 13,000원에서 19,000원까지 왔다 갔다 하면 13,000원에 사야지 수익이 난다는 걸 모르시는 건 긴장을 하신 게 아니면 주식을 접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좀 잘못된 투자를 하고 계시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기본적으로 13,000원에 사야지 수익이 날 수 있는 자리라 생각이 들고요. 16,900원에 이렇게 800원에 사놨기 때문에 돈을 못 버는 자리가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단 13,000원짜리가 이번에 다시 또 내려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이 자리 지지가 되면은 다시 19,000원까지 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13,000원 지지가 안 되면 이 저점이 무너지면서 저가 깨지는 자리입니다. 그러면은 손절해야 되는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3,000원이 무너지면은 손절하라. 여기서 13,000원이 무너지지 않고 반등이 나간다면은 본전 정도나 17,000원 이상에서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매도하시고 다음번에 어디에 사야 될까요? 긴장하셔가지고 모르실까요? 네,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자,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현대 인프라코어요. 현대 인프라코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아, 이거 좀 높습니다. 8,600원에, 네. 8,600원에 20%입니다. 네. 8,600원에 20%면 그렇게까지 높은 가격은 아니에요. 뭐 딱 따지고 본다면은 막 엄청 높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뭐 그런 대로 뭐 나쁘진 않은 뭐 나쁘긴 한데 어쨌든 나쁘진 않은 가격이다 생각이 드네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결국은 이 기업도 지금 이제 건설 중장비 팔고 뭐 엔진 팔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것도 조선 쪽에도 엮이고 건설 중장비 쪽에 엮이다 보니까 이제 건설 쪽으로도 엮여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기업이 이제 앞으로 실적이 계속 좋아질 것인가라고 하면 지금 이제 1분기까지는 좋았는데 2분기, 3분기 가면서 영업이익이 점점 뚝뚝 떨어지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건설 중장비라던가 조선 중장비 이런 쪽들이 많이 팔리면 좋은데 안 팔리거든요. 요즘에 그렇게까지 팔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요즘 건설사들 분위기 안 좋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팔아내거나 해외에서 뭔가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가 사우디 이야기 나오면서 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경향도 있고 한데 지금 이제 태형건설부터 해가지고 건설사 우리나라 국내 건설사들의 어떤 부담감들, 우려감들이 자꾸 이렇게 발생이 되다 보면은 주가가 앞으로 좀 더 많이 내려갈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바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여기서 머무는 것도 자칫 잘못하면 이거 헤드앤숄더라고 하는 패턴인데 이게 하락하는 패턴이에요. 이 패턴 만들어지면 주가 더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나오게 되면은 좀 피곤할 것 같다. 그래서 한 6,800원짜리가 무너지게 되면 이제 그 헤드앤숄더 패턴 만든다 생각하고 아마 5,000원짜리든 4,000원까지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6,800원 무너질 때 비중을 줄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건 지금 일단 좀 안 좋은 종목을 잘못 사셨어요. 그래서 어떤 종목은 그냥 들고 가가지고 추가 매수하는 게 유리한 종목도 있는데 얘는 지금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부담되고 추가 매수할 금액은 돈은 있으실까요? 매수하신 금액만큼 있어야 돼요. 예, 조금 있습니다. 조금 말고요. 매수하신 금액만큼요. 네, 비슷하게 있습니다. 비슷하게 있어요. 만약에 손절이 너무 아프고 부담된다 하신다면은 시간을 좀 투자 한번 해볼게요. 시간은 향후 한 1년, 2년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손실을 안 내고 나올 수는 있는데 어쨌든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손실을 낼 거냐, 시간을 드릴 거냐라고 했을 때 이건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청자님 잘 선택하시면 되고요. 6,800원 손절이 첫 번째 방안이고 두 번째는 손절하기 싫다면 5,000원까지 그냥 무너질 때 가만히 기다리고 계시다가 추가 매수하는 방안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추가 매수 될지 안 될지는 5,000원 정도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제가 봐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손절하셔도 좋고 추가 매수하셔도 좋은데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시청자님이 결정을 조만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반등 나온다면 8,000원대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인데요. 25,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이 30%라고 하십니다. 매수 단가를 낮추려고 하는데 30%라도 큰 금액은 아니라고 하셨네요. 다행이네요. 그러면 25,000원의 비중이 30%다라고 하신다면은 추가 매수하는 게 당연히 유리하죠. 제가 최근에 이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대상 상담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려와 있을 때 더 살 수 있으면 더 사는 게 좋은데 비중이 부담되면 사지 않는 게 좋다라고 해서 그때 그분은 제가 기억하기로 비중이 한 50%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지 마라 했는데 30%인데 큰 금액이 아니면 사셔야죠. 당연히.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마트보다는 이런 식음료 만드는 그런 기업들이 훨씬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마트는 이마트에 가야지만 살 수 있지만 이런 대상 관련 제품들은 여러 가지 채널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판매하는 데 있어서 쿠팡이 어떤 상대가 되고 쿠팡이 어떤 약간 경쟁사가 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쿠팡을 이용해서 오히려 더 많이 팔아낼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런 유통이 점점 발전해 나갈 때마다 얘들은 이득을 보는 거죠. 예를 들면은 컨텐츠 개발하는, 컨텐츠 만드는 기업들이 컨텐츠를 유통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은 거거든요. 넷플릭스랑 티빙이랑 왓챠랑 디즈니랑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을 때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은 오히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유통할 때가 더 많아진 거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대상 같은 이런 기업들 투자하는 것이 이마트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쇼핑 관련, 이런 식자재 쇼핑에 관심이 있다면은 편의점 관련 쪽이 훨씬 낫다라는 거죠. 어쨌든 대상은 매수 메리트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사야 되나? 아니죠. 떨어지는 중에 사는 거 아닙니다. 아직 떨어지는 중이기 때문에 18,000원 내지 19,000원쯤 자리 잡으면 추가 매수하는 게 좋고요. 자리 잡지 않고 밑으로 빠진다면은 16,000원에 가깝게 추가 매수한다 생각하고 기다리시면 되고요. 매수하실 거면 사실 매수하신 금액만큼 하셔야 돼요. 큰 금액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매수하신 금액만큼 사는 것도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무리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상담 신청을 해주셨는데 다 못해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내일도 계속 상담이 이어지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사실 상담도 중요한데 공부해가지고 내 종목을 좀 분석을 하고 알 수 있으면 좋잖아요. 오늘 오후 9시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합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9시에 공부를 할 거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이번 주 강연은 제가 원주로 간다고 말씀드렸죠. 원주와 수원으로 갑니다. 원주에서 1시, 수원에서 1시, 아래 보이는 주소지에서 하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셔가지고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문자나 전화 받으신 적 있나요? 이런 카카오톡 채널을 보신 적이 있나요? 텔레그램에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주식 챔피언을 사칭하는 카카오톡 채팅방, 카카오톡 채널에 이어 스팸 문자 및 전화, 그리고 텔레그램 사칭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식 챔피언은 대표 번호 이외에 다른 번호나 카카오톡, 문자, 텔레그램 등의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즉시 차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